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정부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와 소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30대 젊은 가장.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우 전에 같이 인터뷰하고 지금 이럴 경험이 없어서. 유족들은 평소 고인에겐 지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정지 당시 제때 치료만 받았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사망하기까지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28일 새벽 5시 1분, 30대 남성이 집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 대원들은 9분 만에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같은 시각 상황실에선 이송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화를 돌린 병원은 모두 4곳. 하지만 4곳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성 심정지 상황이고 VT 계속 떠서요. 수용 가능한지도. 저희 안 돼요. 16분여 동안 수소문 끝에 찾은 병원은 집에서 18km 떨어진 양주의 한 병원. 남성은 어렵사리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이송이 조금 근거리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건 맞는. 병원 4곳은 왜 환자를 받지 못했던 걸까? 경기 북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파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사실이죠. 일선 구급대원들은 의료 파업 전에도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종이 있어요. 저희 푸드청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뭐 상계 백병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죠. 소방 관계자들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꼭 파업을 해야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자들은 추후 사안의 위중에 따라 치료비와 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기도가 관련자들에 대해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1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명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한 도민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 2,055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166명 등 2,200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과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 지원단도 설치했습니다. 지원단은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 중이며 1차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제 교적부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본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시군에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안내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1차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진단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에 이어 구상금 소송도 진행됩니다. 이미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에게 3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구되시는 분들은 단순히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개별 사안을 또 좀 검토를 해서 비용도 이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경기도는 5,8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31개 시군 7,500여 곳의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114곳과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인력을 초과 배치한 4곳 등
118곳을 적발했습니다. 7,549개소를 갖다 점검을 했는데요. 위반 교회가 118개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고발 조치는 2개소를 하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갖다 32개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처분은 84개소요. 경기도는 방역 지침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단검사 거부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시군, 경찰과 함께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선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 사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 이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경찰과 함께 음식점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방역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 측의 연행과 사법 집행이 이뤄집니다. 잠깐 나오셔도 항상 밖에 나올 때는 마스크 착용 계도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나오셔야 돼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기도 생활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따르면 개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이나 행사는 피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할 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추경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합니다. 특히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예산결산 특위에서는 2차 추경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1차 추경보다 4조 2천억 원이 증가한 33조 1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 코너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과 쇼핑센터 44곳, 대규모 점포 11곳 등 모두 925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식 코너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경찰이 마스크 쓰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역에 있는 모든 실내외 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를 비롯해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할 의료 지원단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 치료 경력이 있는 의료인들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 중환자 실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최소 한 달 정도 연속 근무가 가능한 간호사도 우선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15개 병원, 598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2일 0시 현재 84.6%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부대찌개죠. 그래서 부대찌개 거리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의정부의 유명한 방문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이곳 역시 코로나의 된소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먹자 골목 상인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비까지 내리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속절없이 12시로 향하고 있지만 손님은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안 힘들 수가 없죠. 다 더 어려운데 서로 참고 견뎌야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지. 인근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야 할 점심시간에 손님 한 분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 종업원들조차 미안할 정도입니다. 예, 펜사시는 그래도 100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좀 조금 넘었어요. 일하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시간 보내기도 너무 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긴 데다 직장인들도 재택근무자가 늘면서 가장 바빠야 할 점심시간도 옛말이 됐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죠. 적정하게 이렇게 손님이 있으면 좀 기분 괜찮은데 손이 별로 없으면 고기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같이 와서 모르는데 혼자 와서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장사 도움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30년간 부대찌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식당 안에는 100개가 넘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지만 손님이 차지한 곳은 7, 8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위해 재료 준비는 기존대로 해야 돼서 이래저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IMF보다도 더 힘들고 솔직히 뭐 영업 준비는 해놔야 되는데 손님이 와야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불과 한 열흘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인기 많은 먹자 골목도 바이러스 확산에는 맥을 못 추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용 계약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매했던 친환경 급식 식자재들은 대량 폐기 처분될 위험에 처했는데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키우고 있는 공만석 씨. 코로나 탓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판로를 찾지 못해 애지중지 길러온 양상추 12톤을 갈아엎은 게 한두 달 전인데 이대로 가다간 토마토나 호박도 밭에서 썩힐 판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봄에 그 손해난 게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상처난 농민들의 마음을 좀 추석 전에 이렇게 좀 보듬어 주셨으면, 의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고를 빼곡히 채운 200여 톤의 감자는 모두 친환경 급식용으로 계약 재배된 겁니다. 학교 급식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부패돼 폐기될 처지입니다. 경기도가 판로가 막힌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착한 소비 운동을 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마켓 경기를 통해 잡곡과 햇감자, 햇양파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과 단체, 협회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 지역본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신촌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도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경기도가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이 재난 시대를 함께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홈쇼핑과 구매 버킷 챌린지 등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에 만든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된 일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의정부에선 이 일을 계기로 미군 기지 개발을 시민 뜻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0,000명 넘는 주민들이 나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미군 기지 개발 과정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달라.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만든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미군 기지 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의정부 시민 12,000여 명이 이 조례안에 동의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등에 업고 지난해 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뜻을 모으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의 법규상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정부시의회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참석 의원 5명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시민의 뜻 무시하는 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의 이 부결 상황은 시민들의 의미, 시민들의 뜻 이런 것들이 무시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주민 참여 조례라고 하는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이유는 뭘까? 상위법에 상충되는 거를 뻔히 알면서 우리도 입법기관인데 맞지 않는 조례를 입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 미군기지 개발 심의 의결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지난 2011년 조례를 제정해 구성한 미군기지 개발 시민참여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 역시 자문 역할만 할 뿐 의결권은 여전히 행안부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가 개발 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난해 지출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세대별 최대 6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고산동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단지를 오는 2022년 8월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문화단지는 의정부시가 향후 100년의 먹거리라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단지에는 K-팝 공연장과 호텔, 헬스케어 시설 등이 입주하고 공동주택단지에는 1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약 30%로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완료했고 건물 철거와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의 특보를 통해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